저번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결정하고 나면 다시 그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그 대신 처음에 그 탐욕적인 어떤 방식인데 시작할 때 이게 제일 좋다라고 판정을 내렸으면 그 판정 내린 거에 대한 선택하고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판정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판정에 의해서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한다면 투자가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쪽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희 이 예상만큼 수익을 못 얻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최적의 결과를 항상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물론 그게 꼭 다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리드 알고리즘보다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보다 또 다이나믹 프로그램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죠. 지스승에게는 어떤 결과를 산출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근사적인 어떤 산출, 다시 말해서 이 준최적 결과를 산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 탐욕적인 알고리즘의 첫 번째로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지도를 칠한다라고 했을 때 이 대체적으로 이 그 컬러 색깔을 줄여가지고 했을 때 이 뭐 만족할 만한데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가 또는 이제 지도 형태가 바이파타이트 그래프 형태로 나타났을 적에는 두 가지 색상이면 이 모든 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인데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의 그 그리드 알고리즘은 n개 색상 다시 말해서 이 2n개에 해당되는 정점들이 있는데 그 정점들에 대한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n개 색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S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세일즈맨이 이 시작점에서부터 자기가 출발하는 도시에서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올 때까지 최소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루트를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도 이 대체적으로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최적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때로는 이 그 형태에 따라서 이 그 최적의 결과를 못 찾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그리디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경우들에 대한 거를 그 오더링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컴플렉스 시간 복잡도를 산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 최적의 결과를 찾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가지고 실험 결과에 의한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최소 신장 추리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는 미니멈 스패닝 추리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하나가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리미어 알고리즘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알고리즘은 터치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할 때 이 다이스타라고 하는 사람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마쳤죠. 그리고 중간고사 바로 전까지. 그래서 오늘은 다시 다이스타라고 하는 사람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스타. 네, 다이스타의 이 최단 경로.
자, 이 알고리즘은 뭐 다양하게 사용되겠지만 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수업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적용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다이스라고 사람이 워낙 제그 이 여러 가지 그 뭐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스라의 그 알고리즘 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관련된 이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체제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최단거리니까 이 최단거리를 찾는 알고리즘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 있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나오게 될 텐데 그건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나올 텐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선택하고 이 시작점에서부터 이 각 다른 점까지 시작점 선택해서 각 하지점까지의 그 어떤 이 최단 경로를 찾는 거다. 자, 근데 최단 경로를 산출하는데 최단 경로가 어디를 거쳐가라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에다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오늘 한 알고리즘의 대부분 뭐냐면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이 들어갈 거다. 이제 비용 산출에 대한 거. 그래서 비용 산출이 최소 비용이니까 결국은 그 최소 비용을 가기 위해선 어느 경로를 거쳐야 되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도시로 또는 내가 출발하는 지역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갈 적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도로망의 어떤 교통 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0과 1로 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가중치가 주어 있는 웨이티드 그래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시작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걸 시작점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가톨릭 대학교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가톨릭 대학교의 성심교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각각의 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2라고 하는 어떤 지점까지 가는데 비용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중치 그래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3에서 2로 가는 걸로 할게요. 5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든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다음에 4라고 하는 또 그 지역이 있는데 3에서 4를 가는데 비용이 50이 들어가고 4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은 무한대 비용이 든다. 이제 다시 말해서 길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4까지 가는데 비용이 100이 든다. 이렇게 가는 데는 한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하고 5번 정점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10 그리고 여기 가는데 10 저렇게 된 상태에서 시작점에서 장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서 5까지 가는데 비용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자 이거죠. D라고 하는 걸로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에 D를 따서 이 5라고 하는 비용은 얼마가 되냐면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턴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게 D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현재 이 초기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 5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직접 가는데 5라고 하는 비용이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그러면 1에서 4라고 가는데 얼마가 나냐면 100이라고 하는 초기 비용이 들겠죠. 직동으로 갈 때. 그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갈 때 비용은 30. 2라고 하는 비용까지 가는데 비용은 50.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중에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4번까지 가는 경우.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냐면 이게 현재로서는 최소 비용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 비용이 드는 거니까 직접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경유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최소 비용이 드는 정점을 거쳐서 지역을 거쳐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 거와 직접 가는 거.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거죠. 이거 직접 이제 여기 산출했는데 직접 가는 경로 비용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를 비교해 보냐 하면 최소 비용이 나오는 어떤 경로 최소 이 비용이 산출되는 정점 지역이라고 보죠. 정점. 네, 이제 정점까지의 비용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정점에서 이 최소 비용 정점에서 점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현 위치까지 예, 산출하고자 하는 정점까지 비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요거 중에 어떤 걸 쓰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산출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D4라고 하는 이게 10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다시 말해서 D4라고 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는데 D4 그냥 요 바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를 거쳐서 여기가 최소 비용이니까 뒤에 5라고 하는 비용에서 여기까지 간 데다가 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죠. 5에서 4까지 가는 비용이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L이라고 하는 랭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랭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여기 4에서부터 5에서부터 4까지 비용을 산출해서 이 중에 작은 거를 쓰는 거를 이렇게 산출하는 걸로 비교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이 산출하는데 합리적이겠죠. 직접 가는데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면 이렇게 거쳐 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4번을 거쳐서 간다면 이쪽 경로를 이렇게 거쳐서 여기를 일단 들려서 이렇게 간다면 얼마가 나오냐면 10 더하기 10 해서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겠죠. 직접 가면 100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는 10이었고 이거는 10이었다. 그런데 바로 직접 가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쓰는 게 좋으냐면 이거 두 개 합치면 20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20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계에 해당되는 거를 일반화하는 걸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이 산출하는 공식을 만든 게 바로 다이스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최단 거리를 갖다가 산출하는 하는 이제 하나의 예죠. 과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 한번 해보자 이죠. 이걸 일반화한 게 바로 여기 지금 말로 좀 길게 썼는데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 룰이라고 하는 최단거리 산출 룰에 대한 걸 한번 다시 말해 공식을 한번 생각해.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점에 대한 걸 여기는 4라고 썼는데 그거를 4라고 쓰지 말고 일반화해서 써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변수로 써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W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이역이 들어갔는데 뭐냐면 미니멈 값을 찾는 거니까 현재 값 다시 말해서 이 뒤에 W 값 그대로 쓸 것인지 이 정점에 지금까지 산출된 값을 쓸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를 이제 최소값을 찾은 거에 대한 거를
찾아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여기가 5번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다른 정점에 위치죠. 따라서 이것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쓰자. 변수 이름 B라고 하는 걸로. 거기다가 이렇게 바꿔서 썼으니까 요거를 B라고 썼고 요걸 W라고 접어 바꾸자 이거지. 요걸 W라고 바꿨다가 그러면 요게 W. 그다음에 요건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L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정점에서부터 W까지의 거리 이렇게 하는 산출한 걸 가지고 찾아보자 이거. 저게 바로 이 최단거리 산출 알고리즘의 공식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요 공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저 알고리즘을 적용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최단 거리를 산출해 주는데 어디까지 가서 산출할 것이냐라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과정을 거쳐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최단 거리, 다시 말해서 1번에서 갈 수 있는 지역, 1번을 시작점, 그렇다면 방문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거, 방문 정점들 집합을 대문자 C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럼 뭐냐면 C라고 하는 거에는 2번도 방문해야 되고 3번도 방문하고 4번, 5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생긴 거가 방문할 정거. 지금까지 이렇게 1번에서 시작해 가지고 2, 3, 4, 5를 할 거니까 이 중에 최단 거리를 산출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첫 번째 뭐냐면 여기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비용이 적은 걸 한번 선택해 보자. 그러면 현재 최소 비용 걸 갖다가 이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에 2는 얼마였냐면 여기서 50이었고 뒤에 3은 여기 30이고 뒤에 4는 100이고 뒤에 5는 10이었죠. 자, 이게 뭘로 주어졌냐면 이거는 초기값으로 주어졌다. 자, 이 중에 가장 작은 거를 고르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건 이게 최소죠. 따라서 요거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법 5번을 거쳐서 2번을 가는 방법 또 5번을 거쳐서 3을 가는 방법 5번을 거쳐서 4를 가는 방법 그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5번 정점을 경유해서 2번으로 정점 2로 가는 까지 이로 가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두 번째는 5번 정점을 경유해서 정점 3번까지 가는 거죠. 3으로 가는 비용. 또 세 번째는 5번 정점을 경유해서 글씨를 엉망을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4번 정점 4로 가는 비용을 산출해 보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최소 비용이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5번까지 가는 거니까 5번 했으니까 이거 됐죠. 그래서 4번까지 가는 거죠. 여기서 최소 비용이니까 5번을 경유해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2로 가는 거니까 아까 이렇게 생긴 거를 산출해라는 얘기죠. 2라고 하는 걸 산출한 얘기죠. 여기는 3이라고 하는 걸 산출하는 건데 그냥 현재까지 있는 값을 그냥 쓸 건지
아니면 5번을 경유한 것이 좋은지 이에 대한 걸 산출해라. 자, 이거는 4번 값에 해당되는 거를 산출해라 이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현재 2번까지 가는 걸 그냥 쓸래? 이렇게 아니면 5번을 경유해서 가는 걸 쓸 것이니까 5번 값에다가 5에서 2로 가는 비용을 산출한 것 중에 작은 걸 쓸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2까지 가는 비용이 얼마였냐 하면 여기 50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산출됐죠. 여기 50. 5까지 얼마였냐면 10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됐고 5에서 2로 가는 거 보니까 5에서 2로 가는 길이 없죠. 따라서 이거는 무한대다. 그럼 어느 게 더 비용이 좋으냐면 10 더하기 무한대면 무한대니까 이거는 그냥 50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거는 미니멈 값을 찾는 건데 뭐냐면 현재까지 찾은 거 그냥 쓸래? 아니면 5번이 제일 현재까지 작으니까 5번을 경유한 걸 쓸래? 그래서 5번을 경유해서 쓴다면 5부터 시작해서 3까지 경유 비용을 산출해 봐라는 얘기죠. 그러면 3까지 현재 얼마냐면 30이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이 30을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5번을 경유한 비용이 현재 10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5에서 3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길이 없으니까 길을 계속 닦아갈 수가 없으니까 비용은 무한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10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고 더 작은 비용 현재 30 바뀐 게 없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4번 정점까지 가는 비용을 하려면 원래 있던 그냥 이 비용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5번을 경유해서 4번까지 가는 비용을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쓰는 게 여기 비용이 줄어들 것인지를 산출해 봐라. 그래서 더 작은 걸 써라. 자, 4번까지 비용은 얼마냐면 100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10이었어요. 그리고 5에서 4까지 가는 비용은 10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 10. 그렇다면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20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얘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왔나 보니까 이거는 100이 아니라 20이라는 걸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유지는 이렇게 제급 직접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4번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까지죠. 그래서 4번까지 다 됐으니까 이거 까지 다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이 이렇게 거까지 만들어졌다. 5번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5번을 선택한 거니까 현재로서는 C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냐면 5번 선택한 거예요. 최소 비용. 그래서 C라고 하는 건 이제 현재 나머지 것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2번과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방문해 줘야 되겠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보니까 D에 2는 얼마가 나왔나 보니까 5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D에 3도 값이 안 바뀌었죠. 30. D에 4는 얼마가 나왔냐면 20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초기 값은 요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최소 비용을 골라 보니까 이게 제일 작은 최소 비용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4번을 또 다시 말해서 4번인데 4번은 뭐냐면 5번을 경에서 왔죠. 그래서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경로에 대한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비용에 대한 거만 본다면 4번을 경유해서 가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럼 4번을 경유해서 2번을 가는 길, 4번을 경유해서 3번을 가는 길에 대한 거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와서 첫 번째 다시
4번을 경유해서 정점. 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쓸게요. 4번을 하나 뺐으니까 여기서 4번을 하나 경유했으니까 C는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정점 2로 가는 비용. 2로 가는 비용이죠. 이걸 산출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4번 정점을 경유해서 3번으로 가는 비용. 3으로 가는 비용. 3까지 비용이 따라. 그럼 여기도 2번 정점까지 가는 비용에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디스턴스 2라고 하는 걸로 쓰기로 했다 이거죠. 이거를 산출하는데 지금까지 비용을 그냥 쓸 것인지 4번을 경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 2번까지의 경유 비용을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4번을 경유하는 거니까 4번에다가 4에서 2번을 경유하는 이 비용 중에 어떤 걸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아라 이거죠. 더 작은 걸 쓰는 것이 좋겠다. 이죠. 자,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3번이니까 3번을 갈 적에는 현재 그냥 3에 해당되는 거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4번을 일단 방문했다가 4번에서부터 3번까지 가는 비용을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비교해 봐라. 그러면 2라고 하는 비용은 얼마가 나왔냐면 현재 50이라고 하는 비용이었죠. 4까지 비용은 20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4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은 4에서 2로 가는데 비용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20. 그러면 20 더하기 20, 40이고 이건 50이니까 현재 50이었는데 이 비용은 40이 되는 것이 좋겠다. 뭐를 경유해서 가는 거냐? 4번을 경유해서 가라 했을 때 좋겠다는 얘기죠. 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계 3번에 대한 거를 경유한 3번에 대한 걸 직접 갈 것인지 4를 경유해 가는 거를 보자. 3까지는 3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4까지는 얼마냐면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고 4에서 3으로 가는 비용 4에서 3으로 가는 비용 무한대죠. 따라서 여기 비용은 30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니까 이건 지울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니까 뭐가 나왔냐 하면 여기서 D라고 하는 값이 2번에 해당되는 게 40이 나왔고 그 다음에 D에 3이라고 하는 게 20이라고 30이 나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여기다 써보게 되면 50이 아니라 40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3번에 대한 거는 직접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해당되는 게 나왔으니까 이 중에 다시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자 하니까 이게 최소죠. 두 개 중에. 그래서 아까 2, 3, 4 중에 이 뭐를 골랐었냐 하면 이 4를 골라냈고 그 다음에 3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3단계인데 C라고 하는 거는 4를 여기서 썼으니까 4를 경유하는 걸 여기서 썼었으니까 4번 경유하는 거. 이번은 4가 빠지고 2와 3 중에 이 3을 경유하는 걸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에 해당됩니다. 2와 3 중에 이걸 썼으니까 2가 경유 어, 2가 하나 넣는 2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3을 선택했으니까 3을 경유해서 가는 거.
3번 정점을 갖다가 경유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2번으로 가는 것밖에 안 넘었어요. 그래서 이 그 정점 2로 가는 비용을 산출해 보자. 그래서 그 비용이 이 어떤 게 더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2.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산출되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지금까지 산출된 그 값을 그냥 산출할 것인지 아니면 3번을 정의해서 갈 것인지. 다시 말해서 3번 비용에다가 3번에서부터 2번까지 가는 비용을 가지고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자. 자, 이거 하나밖에 없죠. 2번. 자, 이거는 얼마냐면 2까지 가는 비용이 조금 전에 여기 40이라고 하는 게 산출됐고 그 다음에 3까지 비용이 30이었고 3에서 2로 가는 비용이 5죠. 그래서 이게 5. 그러면 이 비용은 35라고 나. 그래서 여기는 40이 아니라 35다. 그래서 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이렇게 2를 가려면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4에서 2를 경유해서 가는 거는 비용이 조금 더 소모된다. 자, 이렇게 산출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35라고 하는 비용이 산출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 해서 비용을 최종적으로 이 산출하고 경로까지 찾아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 되겠어요. 그래서 경로는 둘째치고 일단 이런 과정에 의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경로를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실습 자료를 오늘은 안 드릴 텐데 다음에 제 그 실습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드릴 때 경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추가해서 그 알고리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와 같은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겠는지에 대한 걸 한번 써보죠. 자, 달스라의 최단거리 알고리즘. 먼저 우리가 산출해야 될 거는 이와 같은 비용들이죠. 10, 50 이런 것들. 그런 걸 랭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주어진 게 L이라고 하는 걸로 주어졌다. 인풋이라고 하는 걸 주어졌다라고 해보자. 이건 인풋.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산출할 건 뭐냐면 D라고 하는 비용,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 산출해 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최단 거리에 해당되는 비용을 찾아내는 거다. 자, 만약에 시작점의 위치를 1번이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자. 시작 정점을 1로 가정하죠. 그래서 n개의 정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죠? 하고 n개의 정점이 있다. 또 다시 가정하죠. 그러면 1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방문할 정점은 뭐가 있냐면 1에서 2, 2에서 3, 2에서 4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2에서 n까지, 1에서 n까지. 이렇게 해서 n개에 해당되는 정점들을 방문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비용들을 산출해야 되겠죠. 비용을 산출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n-1개가 있으니까 또는 i는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뭐를 산출하면 되냐면 디스턴스를 산출하면 되죠. 그 거리가 얼마냐면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로, 2에서 3으로, 4로, n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i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D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먼저 초기 값들을 만들어 주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감소가 되죠. 아까 보게 되면 여기에 2, 3, 4, 5에서 다시 2, 3, 4로 2, 3, 4에서 2, 3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어요.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거. 물론 여기가 우연찮게 값이 이 큰 거에서 하나씩 줄어들었는데 최소 비용인 걸 찾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우연찮게 맞아진 거고 최소의 비용이 되는 정점들의 값을 하나씩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n-1에서 m 하나씩 하나씩 준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부터 시작해서 몇 번 돌아가냐 하면 n-2번 돌아간다. 자, 일단 뭐 하냐면 이와 같은 정점들 첫 번째 2, 3, 4, 5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 정점을 여기서는 5번이 됐는데 그거를 B라고 하는 이름의 정점을 이름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걸 찾을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C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제 여기 C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D 값을 최소를 하는 이제 값이 되는 거 하나 고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비용들을 산출했는데 가장 적은 거 하나를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C라고 하는 집합에서 빼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비용 산출하죠. 이렇게 이런 비용 산출하죠. 2에서 정점에 5를 거쳐 가지고 가는 것 중에 2번, 그다음에 3번 이런 식의 가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말로 쓴다. C에 있는 것 중에 이 그 정점들을 W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줄을 이렇게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산출했죠. W라고 하는 거. 원래 W 값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경유점이라고 하는 게 B라고 하는 걸로 찾았으니까 D에 경유점 플러스 L, B에 W까지의 비용 산출할 것인지. 이게 작은 값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다다. 이게 다 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최종적으로 D라고 하는 산출값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거를 리턴해 주면 되죠. 이게 엑스트라의 최단거리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시작점이 정해져 있을 때 최단거리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중에 이 중에 이거는 비용 산출하는 것까지만 여기 작성이 되는 거죠. 경로 지점이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2번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을 거쳐서 가야 되겠냐.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 1에서 3을 3에서 2로 가는 거다. 그걸 찾는 경로까지 다 산출하는 거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는 빠졌다 이거죠. 그거는 나중에 실습 자료에서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알고리즘들에 대한 책들은 다 나이스 알고리즘들은 이 비용 산출해 주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보통 데이터만 가지고 그리드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주고 그거 가지고 실험 결과에 의해서 산출한다 해죠. 최적 결과 나오냐 아니냐. 근데 이거는 항상 최적 결과 최단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 복잡도를 산출할 수 있다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시간 복잡도를 비고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죠. 자, 여기서 제일 복잡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이거는 그냥 n번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n번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하나 골라내는 거니까 쭉 한번 스캔하니까 n번 돌아갈게죠. 미니멈 값 하나 찾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 빼고 여기서도 C라고 하는 거야 최대한을 이 그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이겠지만 정점의 개수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이 n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이것도 n번 정도 돌아가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n 안에 n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n제곱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 여기서 n이다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정점의 개수다. 다시 말해서 n은 뭐를 얘기하냐면 정점의 개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다이스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요 지금 하려고 하는 코인 체인지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아 이게 그리디 알고리즘에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그냥 제가 이그 컬러링 문제 가지고 먼저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두 번째 그리디 알고리즘, 탐욕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코인 체인 프로그램. 네, 코인 체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거스름돈을 받을 때 가능한 한 거스름돈에 동전이 많은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걸 가지고 뭐 할 때 쓸지 모르겠지만 동전이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을 때 받는 경우 이 최소 개수를 갖다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개수로 제공을 하든지 거스름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받는 사람도 최소 개수를 받는 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코인 체인지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거스름돈에 해당되는 거가 만약에 뭐 760원이다. 760원에 대한 어떤 그 동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것만 현재 보게 되면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그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원짜리 동전이 있고 물론 1원짜리도 있는데 요즘 워낙 구경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76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 개면 되겠죠. 두 개면 초과되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260원이 남는데 260원은 100원짜리 두 개를 주자. 그 다음에 60원이니까 50원짜리 한 개. 그다음에 10원짜리 한 개. 이렇게 주면 전체 몇 개가 들어갔냐면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다섯 개에 대한 전체 합 다섯 개 동전이 필요한지. 동전 개수는 다섯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동전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알고리즘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알고리즘들이 아주 간단하죠. 이와 같은 경우는 먼저
제일 큰 비용에 해당되는 걸로 확인해 보고 그걸로 최대한을 값을 다 지불해 주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비용에 해당되는 그 동전으로 가지고 주는 거죠. 액면가의 동전으로.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다 안 되면 나머지가 또 다음 거. 그래서 액면가를 점점 좀 낮춘 동전을 그 화폐 가치로 낮춰서 동전을 지불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하기를 알고리즘에 동전이 저와 같이 이 네 종류 또는 다섯 가지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까지 포함해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걸 살펴. 그럼 여기 있는 알고리즘은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코인 체인지라고 CC라고 하면 쓸게요. 그래서 여기 이 동전이 10원짜리에 해당되는 거 또는 제그 1원짜리까지 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자, 여기 전체 비용이 이 W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W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500원짜리로 보고 그다음에 100원짜리를 보고 뭐 이렇게. 그래서 먼저 동전 종류를 보게 되면 500원 원점 빼고 그다음에 10원 하나 더 해서 1원까지 한번 내. 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어떤 변수에다 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바꿔놓으면 안 되겠죠. 얼마를 거슬러 줄 건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W라고 하는 비용에 대한 걸 change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다음 몇 개를 줄 건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500원짜리는 몇 개인지 그다음에 100원짜리는 몇 개인지 그 앞에다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아니면 이제 이 문자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50원짜리 몇 개인지, 10원짜리 몇 개인지, 1원짜리 몇 개인지. 처음엔 하나도 없을 테니까 다 0이죠. 한 개도 안 준 상태로 시작. 그리고 시작은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비용, 현재 비용하고 500원보다 큰지 안 큰지에 대한 걸 물어봐야죠. 만약에 760원이다 그럼 500원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면 카운트 값을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현재 나눠줘야 돌려줘야 될 거스름 돈의 차액은 얼마냐면 현재 비용에서 500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 줬으니까 개수는 500원짜리가 하나 더 늘어났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500원으로 계속 동전을 지불할 때까지. 그게 안 되면 되면 부동어가 성립 안 되니까 그 다음 아래 나오겠죠. 그때는 뭐 하냐면 여기처럼 100원짜리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죠. 260원에 대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100원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거. 100 이상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100원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계속 나눠 빼줘야 되겠죠. 100원씩. 그래서 그때는 동전의 개수가 늘어날 테니까 n 100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 거다. 그래서 100원짜리 이상 쭉 줘서 두 개까지 줬더니 260원 중에 6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50원짜리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Y문에 의해서 50원보다 큰지에 대한 걸 따져보는 거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원씩 계속 감소되고 그리고 개수는 50원짜리가 하나씩 더 늘어나겠죠. 자, 마지막 1원짜리까지 있다라고 또는 10원짜리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 뒤에다가 쭉 쓸게 그냥 while문. 더 쓸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써봅시다. 이제 10원짜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10원보다 크다면 계속 10을 빼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똑같은 방법에서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은 계속 한 개씩 늘어날 테니까 이렇게 10원도 더 이상 제그 지불할 수가 없다. 9원이었다, 8원이었다라고 한다면 1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1원짜리 동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씩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전체 동전의 개수 몇 개 되냐면 여기 500원 동전의 개수 N500,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 N100,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 N50,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N10, N1. 이게 전체 동전의 개수가 되겠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냥 단순한 알고리즘이죠. 자, 이런 경우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큰 단위, 액면가 큰 거부터 차례대로 작은 순서대로 큰 거부터 그냥 차례대로 넣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예를 들어서 160원짜리 160원에 해당되는 동전이 제작이 됐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 160원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while 해가지고 change 그래서 160 이런 게 들어가겠죠. 100보다 크고 500보다 작은 거니까 이런 과정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160원보다 큰 경우에 발행된 경우에 거스름돈이 경우 거스름돈 200원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에 따르면 다시 말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160원 동전 한 개 이렇게 만들죠. 그럼 4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원 동전 몇 개가 남냐면 4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이 5개 동전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적게 하는 방법은 100원 동전만 가지고 한다면 2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더 최적화된 개수가 되죠. 그래서 그리드 알고리즘은 이렇게 잘못하면 최적화 결과가 아니라 오류, 최적 결과에 좀 벗어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결과가 틀렸다기보다 이 원하지 않는 최적 결과, 준최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산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그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